자,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건국이 됐죠. 건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의 경주 지역에 사로국이 있었는데요. 이 사로국은 진앙의 12개의 국 중 12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로국의 6촌장이 모여서 박혁거세를 추천해서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나라 이름이 맨 처음부터 신라는 아니었습니다. 네. 혁거세, 이름이 혁거세인데요. 네, 이 뜻은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자, 박은 아래서 나와서 네, 성을 박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박혁거세 신화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꾼 것은 여러분들 무려 기원전 57년이니까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바꾼 거는 기원 후 503년이니까 네, 약 560년이 지나서 지증왕 때 나라 이름을 드디어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네, 세기로 하면 6세기 초입니다. 자, 뜻이 뭐냐면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덕업일신, 그 다음에 사방을 망라한다. 사방이 쫙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라사방.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실, 라. 그래서 이 8글자 중에서 2글자를 따와서 나라 이름을 신라로 지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입니다. 네, 6세기는 여러분들 501년부터 600년까지이죠. 버풍왕과 진흥왕, 이 두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풍왕은 514년부터 540년까지 왕으로 있었으며, 버풍왕은 영토로 확장했습니다. 자, 어디 영토냐면은 이쪽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낙동강인데 낙동강 서쪽 지역에 있는 금관가야를 정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토로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520년에는 법을 만듭니다. 자, 신라 전체에 똑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왕의 명령이 멀리 지방까지 전파가 되고 시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관직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교를 신라의 정식으로 종교로서 인정을 하는 업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버풍왕에 대한 것은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죠. 네, 진흥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네, 어디입니까? 중요한 얘기 한강지역. 이 한강지역을 백제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백제를 다시 공격해서 백제군을 한강 유역에서 몰아내죠. 이렇게 해서 한강을 신라가 독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로 해서 백제는 신라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가야를 흡수해서 가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곳에 진흥왕 순수비를 만듭니다. 마운령, 황초령, 그리고 북한산, 그리고 창령, 이곳에 순수비를 만들어서 신라의 영토의 경계를 알려주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버풍왕과 마찬가지로 지방행정 조직들을 정비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의 영토가 굉장히 북쪽으로도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영토가 커지니까 그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한강을 통해서 바로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왕조들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발달된 문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이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네, 우산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네,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여기는 독도고요. 자, 이 우산궁을 지증왕 때 512년에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네,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도에 나타난 삼국의 전성시대의 공통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고요.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자, 일단 영토가 가장 넓습니다. 이 전성기 때가 가장 영토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요동과 북한의 대부분, 그리고 지금의 충청북도와 강원도 지역까지. 네, 신라는 지금의 경상도 지역에서 한강, 뉴욕,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함경도 지역까지 이렇게 쭉 강원도 전역하고요. 다 신라의 영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전성기 지역대 지금 어디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한강 지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전성기 때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에 나타난 삼국 전성기의 공통점은 첫 번째,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 있는 국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국가들과 외교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였던 겁니다. 한강이. 자, 그리고 영토를 가장 크게 넓힌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탐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과 주변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옛날에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문헌 자료를 연구하거나 또는 각 나라의 유물을 비교하는 겁니다.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그 나라와 주변에 있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겠지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물들입니다. 무용총에 그려진 검은고입니다. 검은고. 자, 무용총은 우리나라에 있진 않고요. 중국 지린성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국에 있는 칠현금이라는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검은고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구려와 중국의 나라가 서로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유리 제품입니다. 이 유리 제품들은 여러분들 신라에서 경주 황남대총이라고 했으니까 신라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유리를 유리 제품을 만들 기술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어디에선가 들여온 거겠지요. 바로 서역이라는 곳에 있는 국가들과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역은 여러분들 지금의 중국의 서쪽 지역을 서역이라고 합니다. 인도, 그 다음에 저기 서남아시아 이 지역을 서역이라고 하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벽화입니다.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다카마스 고분벽화인데, 자, 옷을 보십시오. 네, 아랫부분 치마의 무늬가 세로 무늬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넓습니다. 그리고 상의 이 상 위에 입은 옷도 굉장히 길고요. 네.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고구려 사람과 고구려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 일본 고분벽화에도 그려져 있다라는 것은 두 나라의 옷차림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문화가 서로 교류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건데요.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똑같이 반가사유상이고요. 대신 우리나라 거는 금동, 그리고 일본 거는 목조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똑같이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 목조 반가사유상은 만든 재료가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나는 거래요. 일본에서는 안 나는 나무로 만들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붉은 소나무를 사용했는데 이 붉은 소나무는 일본에서는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소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목조 미륵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전해줬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삼국의 문화재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면 삼국은 중국이나 서역의 문화 등을 교류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일본에는 교류를 통해서 전해주는 등 주변 나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 2시간에 걸쳐서 한 것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위례, 지금의 서울 지역에 건국을 했고요. 기원전 4세기에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동명성왕 주몽이 졸본 지역에서 건국했고요. 전성기는 5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였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건국이 되었고요. 박혁거세가 지금의 경주 지역에서 건국을 했고요. 전성기는 가장 늦은 6세기였습니다. 이때의 왕은 진흥왕이었고요. 이 삼국의 전성시대의 공통점은 한강 지역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국의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은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었지요? 문화재를 통해서 알아봤었지요. 삼국과 주변 국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하고 서로 동맹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과 발해의 성립 및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